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증시 상황 모두 다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두 분 다 엄청나게 바쁘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네.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번 주부터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 진행하시나요? 네, 제가 사실 그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않는데 그 좋아하지 않는다 뿐이지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술적 분석 아트거든요. 아트의 기술적 분석인데 여러분 이수페타시스를 보시면은 네. 제가 지금 이수페타시스 아직도 홀딩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홀딩 중이고 수익률이 180%가 넘어가는데 이런 180%가 넘는 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이렇게 수익률을 끌고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기술적 분석의 입각에 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기본적 분석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 얘기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고 싶다. 네. 김명철 본부장이 맨날 재무제표 얘기하고 맨날 막 리테인드 어닝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영어 쓰고 이런 뭐 자기들이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 네. 이게. 그러니까 재무제표 백날 자기한테 머리 넣어봐야 자기는 안 들어온다 머릿속에.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해서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에 A에서부터 Z까지 기술적 분석에 캔들부터 보조지표, 일목균형표까지 다 싹 다 기술적 분석의 모든 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그냥 퍼드리려고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끝났냐면 캔들하고요 이동평균선까지 현재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 그거 놓쳐서 못 보나요? 아니요. 들어오시면은요. 녹화돼 있는 그 인터넷 방송 녹화돼 있는 VOD가 있어요. 제가 그 VOD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시면은 네. A에서부터 Z까지 다 하고요. 제가 또 이게 또 어려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설명하는 방법이 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또 어려운 건 또 우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도 칼리 전문가님이. 네, 쉬운 거는 제가 잘해요. 쉬운 거는 쉽게 설명을 제가 잘하는데 네. 어려운 거를 저는 어렵게 설명하는 걸 잘하는 거지. 어려운 걸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걸 잘하는 거지. 근데 대신에 우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은 어려운 걸 좀 쉽게 설명해요. 이렇게 서로 장점이. 네. 칼리 전문가님은 쉬운 건 또 어렵게 설명해요. 그래서 두 분이 그래서 같이 팀이군요. 그래서 같이 팀을 하고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웃으면 제가 배가 가슴이 좀 아파요, 네. 제가. 근데 제가 뭐 갈비뼈를 다쳐가지고. 근데 네, 여기까지만 그럼. 네, 여튼간에 그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기술적 분석 그냥 이번에 완성하겠다. 나 이번에 졸업하겠다 기술적 분석. 더 이상 기술적 분석 가지고 물어보고 고민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노란톡 메시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지금 쫙쫙쫙 올려드릴 텐데 그 교육 내용만 보셔도 여러분 혼자 트레이딩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지금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기술적 분석 A to Z로 모든 강의 내용을 노란톡방 안에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번에 기술적 분석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모든 자료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도 이번 주에 또 교육을 계속 본부장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교육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이제 앞에서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가져가고 있는데 어려운 걸 또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근데 또 쉬운 걸 어렵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좀 호응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많이 줄이고 있어요. 최대한 반복을 하면서 일단 기초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제 강의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는 일단 좀 가장 중요한 핵심 자체는요.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이 녹아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바라봤었을 때 누구나가 다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일단 먼저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저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네. 어떻게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나는 이 자리에서는 이 이론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봤을 때는 이 방식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방식으로 일단 확실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조금 피드백이 오면서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내용 자체로 우리가 이 사실상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책도 널렸고요. 뭐 사실상 데이터나 뭐 이런 부분들 지표들 뭐 공부하는 거야. 뭐 사실상 뭐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지금 너튜브 네. 뭐 할 것 없이 조금만 활용만 한다라고 하면 배우는 데는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걸 배우더라도 다 지식이 이제 다 공유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스라는 도구 자체가 그렇죠. 뭐 정말 의사한테는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인데 뭐 누군가한테는 정말 우리 뭐 일반인들한테는 쓸모없는 도구잖아요. 그걸로 사실 뭐 필요가 없죠. 그걸로. 필요도 없고 뭐 고기를 썰 수도 별로 없고 그렇죠. 뭐.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진짜 이 도구를 조금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누구나가 다 알지만 아는 도구 자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 기초뿐만 아니라 심화 강의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모든 강의 내용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있어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독립기념일로 3일날은 조기 폐장 그리고 4일에는 휴장이었죠. 이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대다수의 의원들이 6월 금리 동결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 좀 시장은 주목을 했는데 미증시는 예견된 매파적인 발언에도 사실 좀 충격을 받은 모양새였습니다. 또 현지 시각 목요일 날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미증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뭐 국가들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좀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대응 방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사실 FMC 회의는 끝났는데 의사록이 뒤통수를 친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그 뒤통수가 약간 유행이 되고 있죠. 통수요? 통수. 네. 50-50 통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설이 있다. 네네네. 방금 굉장히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확정되는 건 아닌데 뭐 쉽지 않네요. 제가 이 방송에서 50-50의 이 어트랙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 드렸는데 거기도 뭐 통수 서로 통수 쳤다 뭐 이런 그래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통수가 약간 좀 유행인데 네. 일단 제가 말하는 그 통수는 어떤 통수냐면 아니 회의는 끝났는데 아니 회의 끝났는데 왜 의사록 가지고 이 난리냐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의사록이 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백날 해봐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고용지표를 확인하셨겠죠.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녹화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낮에 녹화하다 보니까 이게 밤에 이제 미국 이제 10시 반에 9시 반에 나오는 그 고용지표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해요.
근데 확인을 못 하는데 고용지표를 아무리 의사록에서 뭐라고 떠들어봐야 고용지표하고 PC 나오면 또 바뀌어요 어차피. 근데 또 바뀌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재어봤습니다. 점도표 보고 놀란 것은 의사록 보고 놀랬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놀랬다를 적으려니까 이게 두 줄 돼가지고 깜짝깜짝 했어요. 자, 모두 동결을 찬성하지만 소수 의견이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모두 그러니까 결국 투표는 모두 동결이었어요. 네. 근데 서로 논의된 내용이 몇 명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저 역시 약간 제가 매파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린 거 찬성하는데 네.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미 연준이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또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 뭔가 결정하면 내부적으로 뭔가가 또 다른 뉘앙스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이 참 이번 연준은 참 못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기준금리 고점 전망치가 소폭 내려왔습니다. 이게 원래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요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기준금리의 전망치가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2번 올리겠다는 거를 한 번 정도 올리겠구나로 요즘 또 다시 바뀐 거예요 의사록 보면서. 근데 하여튼 올리긴 올리는구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망치는 소폭 내려왔고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가면 오히려 여기서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 물가가 그러니까 빨리 안 잡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재밌는 건데 이게 미 국채가 10년물이 3.9%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국채 10년물이 왜 무너지지 않는다에 대한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원래 미 국채는 시장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 상단이 나와버리면 사실상 미 국채 금리가 먼저 꺾이거든요. 실제로 금리 동결하고 나서 꺾였어요. 꺾여서 꺾이나 했는데 여기서 다시 갑자기 빵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6월에서 얘가 FOMC 회의했을 때고요. 해외에서 바로 좀 시장 금리가 꺾였어요. 꺾여서 꺾이는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그냥 확 되돌린 건데 지금 현재 금리를 2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미국채 10년물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선택이 그렇게 쉬울 거냐. 제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한 번 정도 여지가 있다. 근데 한 번 정도의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2번까지 가는 거는 사실상 블러핑이다 이거. 그러니까 너네 시장 흥분하지 마라. 과도하게 흥분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다시 최고점 근처에 오니까 이의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지수랑 증시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게 나오는 건데 블러핑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2%래요. 상승률이 네. 2%대래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시장 가면은 저기 대형마트 가면은 좀만 사면 그냥 10만 원 그냥 넘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사면요 15만 원 넘어가요. 장을 보시나 봐요. 장도 보죠. 장 네. 보시나요? 보시는군요. 무슨 소리예요, 전문가님? 네, 장을 보시는군요. 여튼간에 장을 보면 요즘 그냥 기본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물가는 어디서 집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 물가를 조작하는 건지 옛날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소리다고 하는데 옛날에 조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물가를. 대표적으로 물가에 물가에 지금 전혀 쓰지 않는 석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네. 물가 지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물가가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그게 여러분 불과 한 6, 7년 전 일이에요. 그게 물가 품목을 조작하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예, 그게 바로 6, 7년 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거의 안 올랐대요. 믿겨지시냐고요. 저는 딱 정확한 팩트가 있어요. 월급은 거의 안 올랐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는 맞아요. 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진짜. 시청자분들도 맞아 이러고 계실 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물가가 올라서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겠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다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미국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번 의사록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비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두 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오바다, 미 연준의 오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조정 받고 있잖아요. 이게 조정 받을 때 매수하자.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이 FOMC 의사록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정도는 상승이 가능한데 두 번 정도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지만 또 민간 고용 지표도 공개가 됐잖아요. 이 두 부분 다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FOMC 회의록 뭐 본부장님이 좀 정리해 주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일단 네. 좀 정리해서 일단 좀 보시면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맥락 일단 아까 좀 얘기하셨던 것처럼 FOMC 당시 파월과 일단 또 동의를 했었고 그렇게 뭐 큰 차이를 가져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6월 달에 이제 동결했었던 내용들 자체는 위원들이 이제 전원 합의를 봤었지만 일단 6월 달 인상 주장하는 위원들도 뭐 일부 존재했었다. 이렇게 지금 공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튼튼한 경제 자체가 현재 이제 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근거라고 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된다라는 뭐 지금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아직 2%대로 되돌리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지금 현재 여력이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좀 정리를 됐었어요. 근데 이게 좀 발표 당시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오히려 증시는 기대감에 가지고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가 그 네.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었던 결과였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다음날, 다다음날 뭐 우리나라 지금 중국 좀 증시가 지금 계속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저 부분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충격을 사실상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본부장 얘기한 것처럼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조금 라이브 방송 때나 이제 뭐 교육 때 좀 얘기 드리는데 네. 조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조정을 가져갈 만한 트리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전에도 차트 비교를 한번 해드렸었죠. 두 분이서 네. 방송했었을 때 차트 비교를 좀 드렸었는데 그때도 파월 의장이 이제 매주마다 이제 공식석상에 나오면서 이것저것 말을 했었는데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상승, 맞아요. 어떨 때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눌러줘야 되는 내용들 자체 조정이 나와주고 특정 가격 조정까지 조금 눌러주는 게 오히려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계속 매일매일 갱신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더 불안한 증시예요. 더 좋은 증시가 아니고요. 더 불안한 상황이고 지금은 더 큰 상승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 번의 눌림자리 값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네. 눌러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가져가는 거고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보면 키워드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이 경기 침체 키워드로 만약에 끌고 간다고 하면 네. 밑도 끝도 없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좀 보신다고 하면 지금 지수 상승과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만약에 실어서 가져간다고 하면 낙폭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특히 파월 의장 이렇게 나와준 내용 그렇게 지난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똑같지만 네. 어떨 때는 상승, 어떨 때는 하락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지금 조정 타이밍을 가져가는 거를 여기에 근거로 좀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따져봤었을 때 뭐 앞으로 있을 뭐 7월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이제 나와줄 수 있는 나머지 지표들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추가적인 방향성은 정해질 테지만 일단 이번 내용 자체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자였죠. 일단은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인데 사실상 이제 비농 지표는 아까 본부장님 처음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금요일 날 있어요. 금요일 날이 이제 진짜 비농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좀 표현했던 게 이제 좀 가짜 비농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전치가 26만 7천인데 이번에 예측도 이전치보다도 낮은 22만 8천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실제치가 49만 7천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예상치보다도 지금 2배 이상이죠. 이전치랑도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레저 관련 쪽 서비스업 쪽으로 지금 일단 좀 많이 몰리면서 이러한 지금 ADP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 변화의 이제 상승을 주도했다. 그 외쪽으로는 뭐 9%대 상승 보여주는 건설업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쪽으로 좀 몰린다라는 거는 뭐 여름 한정, 레저 한정으로 일단 좀 바라봤을 때 단기 알바. 그러면 미국 역시도 지금 현재 투잡을 지금 가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다. 그러면 투잡을 가져간다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잡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굉장히 좀 힘들죠. 그쵸, 내 보통 힘들죠. 직장이 있고 또 다른 직업을 하면서 하루에 내가 원래는 뭐 7시간 아니면 8시간 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하루에 쪼개서 14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네. 투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투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일까요? 무조건적으로? 고용이 안정일까요?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통계적으로 약간 장난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면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 통계적으로는 높지만 투잡하는 인구들이 증가한다? 그러면 한 번은 조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다라는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7월 같은 경우에 이제 90% 인상을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지금 좀 보시면 오히려 이제 지금 66%를 가져가고 있는 게 이미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요. 그 금리를 동결시킨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2번이 남았으니까 7월 달에 올려버리면요. 남은 카드를 바로 다음 달에 쓰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9월은 동결시키고 나머지 월은 지표나 뭐 물가가 안 잡히거나 이 상황에서 좀 지켜보자예요. 그러니까 7월은 한번 올리고 9월은 한 템포 쉬고 나머지에서는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블러핑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9월까지 안 가져가고 안 올린다라고 하면 올해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525에서 550 사이 구간을 최상단으로 놓고 좀 넘어갈 수도 있다. 남은 월수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테이블을 보시면 일단은 7월 26일 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올리는 거예요. 25bp 올리는 거는 91.8%. 그리고 다음 달에 동결 가능성은 66%. 오히려 또 그 다음 달에 지금 11월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내용 자체를 44%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뒤에 11월까지 본다는 거는 지금 예측하는 건 충분히 변동성이 뭐 1주만 해도 바뀌다 보니까 여기 데이터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7월, 9월 정도까지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내용 따라서 이제 급등을 해준 결과를 좀 보여줬고요. 어쨌든 향후 금리 전망을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최대 당연히 그 이 2번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저 역시도 사실상 한 번 정도 가져가고 오히려 내년까지 조금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VB발 지금 금융 사태 때문에 지금 BTFP 연준 단기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효과가 지금 나와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내년에 예산안 증가 이제 좀 불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나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까지 계속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6개월 이상 지금 좀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침체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서도 오히려 아까 본문에 얘기하신 거에 제가 좀 동의하는 게 뭐냐면 눌릴 때마다 지금은 타이밍이다. 어제 교육했었던 게 추세선 교육이었었는데 지금 추세는 네. 꺾을 수가 없어요. 외력이 그래요? 작용하지 않는 이상 꺾을 수가 없는데 작용할 만한 외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이 작정하고 누르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지금은 우상향 곡선, 결국엔 단기 조정 타이밍이 정말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FOMC 의사로 그리고 민간 고용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또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눌릴 때마다 매수 타이밍, 매수 관점으로 보라고 했는데요. 나도 자세한 전문가님과 함께 이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핵심 재료 등 이 수출 통제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여기에 맞대응으로 미국 또한 이 미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중국 기업들 접근 제한하는 이 새로운 조치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미국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을 하면서 과연 이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계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을 텐데 서로 제재안을 가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주가 전망, 향후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네. 일단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지금 현재 위치로 지금 좀 놓고 보셨을 때 이미 작년 기준서부터 바닥 대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또 어제 교육했었던 추세 어제 라인대에서 이제 교육했었던 채널 그 라인대를 부분이.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 라인대에 있는 추세 라인대를 지금 딱 접목시켰을 때 그대로 복사를 하면 네. 이전에 맞아 떨어지는 자리값들이 지금 여기서 체크가 되죠. 여기 구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단 라인대를 맞으면 앞에서처럼 결국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바닥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이 파동을 그려야지 사실상 이게 가파르게 너무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었지만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승은 사실상 좋은 상승은 아니에요. 결과값이 나와주더라도 좋은 결과값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버블 형성이다 뭐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오히려 급락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주는 거고 되려 지금 구간대에서 이렇게 조정을 잘 받잖아요.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이다라는 거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들 가격 조정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격만 눌러줘야 꼭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네. 지금 자리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비비면서 횡보 장세를 가져가도 조정이에요. 건강한 조정이에요. 이것도 그쵸?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이 3,000 지금 500선 자리값에서 급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가장 다이렉트로 지금 좀 보여줄 만한 구간대가 한 3,200선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 여기까지 빠르게 눌러줄 수가 있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없이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 3,500선을 좀 지지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지금 변동성 자체는요. 3,200에서 3,500선이죠. 3,200에서 3,500선 자체를 우리가 잡아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자리값은 뭐로 판단할 수 있다? 우상향의 결과값인 거예요. 우상향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네. 앞에서 이미 상승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잘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 기준이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상황이 펼쳐진 다음에 다시금 강한 상승 흐름을 탄력을 가져갔었던 거죠. 타이밍도 결국에는 이 조정 자리값을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잡았을 때 진짜 상승해서 한 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결과값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대선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고 있는 현재 단계에서 본다고 하면 증시가 급락하면서 조정으로 가파르게 넘어가기는 역사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네. 내용 자체는. 오히려 이제 인하로 넘어가면서 시작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아니면 그 자리값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제가 좀 저 역시도 이전에는 조금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맞아요. 오히려 이제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숏 포지션에 이제 조금 오히려 인버스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해지 수단을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에 안착하면서 정말 이 상승장 흐름으로 봐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하락을 오히려
더 지금 가능성이 더 적고 오히려 하락 쪽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좀 줄이면서 지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지금 좀 상승 흐름에서 일단 대형주 위주로 지금 올라왔었던 이 흐름 자체가 꺾이기는 힘들고 오히려 꺾이진 않고 이 구간대를 유지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현재 가격대 지금 바라보는 구간들 픽스해 놓고 나서 여기보다 떨어질 때는 내가 한번 좀 어떤 특정 자리에서는 좀 매수를 가져가겠다. 목표 세우시면서 한번 좀 증시를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승 흐름 꺾이기는 힘들고 이 구간 유지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자세하게 반도체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알아보고 싶다. 나도 기술적인 분석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추세선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교육 자료들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맞불 제재가 격화되면서 사실 국내에서는 희귀금속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희귀금속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희귀금속이 그럼 중국만 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중국에 이번에 갈륨 마그네슘 수출 규제를 했는데 갈륨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3일에 갈륨과 마그네슘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발표했는데 이건 이제 미 정부가 원래 AI 칩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업들한테는 서비스에 대해서 중국을 받지 마라 이렇게 조치를 나간 뒤에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복 조치거든요. 요즘 중국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3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되게 웃겨요. 잘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마이크론한테 야 너네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지 마. 막 그 얘기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마이크론 야 너네 법규 위반했어. 너네 우리한테 팔지 마. 자기들이 먼저 수술 쳐요. 그리고 또 미국이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중국 접근 받지 마 했더니 중국이 야 너네 갈륨 게르마늄 우리 수출 안 해. 3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이제 애들 싸움 같아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뭔가 대승적인 싸움 느낌이 없어요 전혀. 자 보시면 주로 반도체에 사용되는 금속들입니다. 갈륨하고 마그네슘은 반도체에 많이 쓰여요. 근데 범용 반도체에 쓰인 건 아니고 그 갈륨 같은 경우는 GAN 반도체라고 해서 이 반도체에 또 분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데 당장 큰 영향 없습니다. 독일의 인피니온사가 이 GAN 이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이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독일 인피니온도 중국이 발표하고 나서 그랬어요. 우리 아무 타격 없는데? 마음대로 해. 지금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가별 갈륨 수입 비중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긴 해요. 근데 독일한테도 받고 있고 일본한테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기타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자, 그다음 미국의 국가별 게르마늄 수입 비중 보시면 미국 역시 중국한테 제일 많이 받아요. 벨기에, 독일, 러시아 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솔직히 고순도 갈륨 같은 경우는요. 슬로바키아하고 독일 매장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 시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갈륨을 그냥 매장돼 있는 건 아니고 원래 갈륨이란 게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갈륨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슬로바키아, 독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러냐? 중국에서 한 게 제일 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든 하면 중국은 싸구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만들고 있으니까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니까 그동안 중국 거 쓰고 있었어요. 그럼 돈 조금 더 주고 하면 돼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수출 제한은 각국의 갈륨 생산 니즈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저는 이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예, 다른 나라들이 갈륨하고 마그네슘 많이 생산하면 좋죠 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알루미늄하고 아연 재련하는데 아연 재련하면서 갈륨 많이 나오는데 아연 하는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회사도 많이 있고 구리 아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풍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중국에서 굳이 안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뭐 중국이 알아서 막 쓰면 돼요 그냥. 자 여기서 사실 중국이 가장 중요한 옵션이 히토류예요. 히토류. 네. 히토류인데 사실 히토류도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이 골고루 있어요. 없는 나라 찾기가 쉬워요. 없는 나라 히토류가 아예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 우리나라. 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쉽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저기 휴전선 넘어가서 좀만 올라가면은 그 북쪽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 좀만 올라가면은 그 개마고원에 히토리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지도부 때문에 힘든 그 북한에 그 북한 내에도 히토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히토리를 잘 안 만들어요. 왜냐? 히토리를 만들려면요 엄청난 폐기물 오염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히토리가 있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토리는 어디다 쓰냐? 영구 자석을 만드는데 활용되는 네오디뮴을 만드는데 쓰여요. 이게 네오디뮴을 추출하는데 영구 자석은 주로 어디서 쓰냐? 자동차 엔진, 발전소, 산업용 로봇에 쓰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써요. 여러분 그 전기차 모터 돌리는데 영구 자석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모터가 돌아가는데 자석이 돌다가 이게 자석에 자성이 떨어져 버리면 차가 서요. 진짜로. 테슬라 차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돌다가 갑자기 전기차가 서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석이 없으면 쓰거든요. 근데 이 자석이 영구적인 자석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구적인 자석이 그러면 네오디뮴밖에 없냐? 히토리에서 추출한 네오디뮴밖에 없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니기 때문에 페라이트가 이 히토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페라이트가 가진 장점들이 좀 있어요. 또 근데 물론 페라이트가 가진 단점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건 기술적인 걸로 극복을 할 수 있는 지금 어느 정도 기술 수준까지 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페라이트가 대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중국이 나중에 이렇게 땡깡 부리다가 더 땡깡을 부리려고 히토리도 우리는 수출 안 할게 하면은 여러분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있다. 예. 심지어 이 회사는요. 제가 이 회사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가 요거예요. 땡땡. 이 회사는요. 테슬라하고 리비안에 네. 이미 납품하고 있어요. 이 자성 부품을.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 회사이기도 하고 페라이트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자성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고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하고 다 하긴 하지만 이 회사 땡땡땡땡땡 오늘 또 아름다운 뷰티풀 조정을 한번 겪었더라고요. 또 바로 그냥 묻지마로 매수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괜찮은 현재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노란통글씨 오프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이 보면은 이게 중국의 광물 점유율하고 각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광물 점유율하고 생산량을 이렇게 제가 좀 표로 만들어 놨어요. 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 다음엔 중국이 뭘로 땡깡 부릴 것 같다. 이 다음은 뭘 땡깡 부릴 것 같다. 이거 다 예측이 되거든요. 요거를 꼭 여러분들의 꼭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표를 지금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진 뭐 불편해서 어떻게 봅니까 이거. 여러분 올려드려요. 노란톡 시대. 이거 다 올려드립니다. 따끈따끈하고 잘 정제된 이 자료로 올려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톡 메시지 오셔서 이걸 확인하세요. 확인. 여러분 그래야지 실력이 늡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자료까지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랑 그리고 나도 파이라이트 관련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201 자리값 이번엔 매수 자리값으로 보겠습니다. 주문 자, 흡수 완료. 자리값 커팅 가져가면서 볼게요. 이상 찐냐 못 찐냐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는. 자, 어쨌든 밴드 상단 라인 때 안정청산은 일단 나와줬고요. 본절 달면서 이제 찍고 넘어갈 거냐, 너 계속적으로 날아갈 거냐, 아니면 다시금 또 눌러주면서 이 구간 때 횡보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지금 자리값은 본절 달면서 지켜보는 구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에 잡히더라도 요거는 본절은 잡아놓고 보는 게 지금 일단 좀 좋을 것 같아요. 도 밴드 상단 자리값에 대한 지금 저항 관점이 일단 좀 놓여져 있는 자리값이죠. 이 이상 날아가는 거는 방금도 본절 구간 거의 내려왔다가 추가 상승이고요. 아직까지는 결과는 모릅니다. 자, 어쨌든 전고 깨고 돌파 추세가 나와줬다 보니까
자, 추세의 지금 지속성, 기대값 가지면서 보는 거고요. 얘는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주문 올정은 접수 완료. 95자리값까지 보고 싶어요. 자, 19,295 올청대기. 자, 제가 항상 뜬구름 잡는 자리값까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리값 기준으로도 충분히 50틱 정도 변동성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 변동성 퍼센트에서는 큰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 뻗어주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터치 가능성 높은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자리값이 29자리값이잖아요. 아직까지는 1차 자리값 잡아놓기는 애매하고 60 이상 튀었을 때 그때는 자리값 30틱 확보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으로 일단 좀 바라봤었던 이유 자체는 밴드폭 내에서의 움직임, 얘 역시도 매수 전환 가져갔었던 타이밍 자체도 밴드 상단 구간 다시금 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밴드 폭 내에 대한 관점 해석, 여기서 두들기지 못하고 급반등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찢는 추세로서의 변화, 어쨌든 추세가 형성되고 넘어간다라는 관점 자체는 지속성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범위 자체를 넓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95까지, 자 95틱 자리값 일단은 맥시멈으로 지금 바라보는 자리값입니다. 이제는 전국 개면 살세 확보 딱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한 번엔 또 변동성 눌러주는 자리값 버텨주고, 이제 한 번만 더 깨줘 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무난할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만 더 깨고 넘어왔을 때는 30틱 확보. 자 64, 자 66, 자 일단은 고점 돌파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뭐 29자리값, 정정 확인. 그렇죠? 1차 청산 자리값, 자 30틱 확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약수익은 챙기면서 넘어가자 정도로 일단 좀 봐주시고요. 목표는 지금 95자리값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79, 80 돌파. (84) 자 88, 자 거의 다 왔죠? 91 좋습니다. 자 9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9,259자리값 매도 체결. 자 59 기준으로 일단은 91 지금 커팅 가져가면 되겠죠. 주문 접수 완료. 19,291자리값 커팅. 자 얘는 바닥 터치 구간 220 부근대가 지금 1차 청산 자리값 타이밍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틱, 자 19,221 1차 청산. 자 40틱 구간입니다. 20까지는 좀 빠르게 주자. 유형 누를 거. 자 39. 약간 지금 다른 거 좀 보고 있었는데, 자 1차 청산 자리값 터치 지금 일단 보여줬죠. 자 1차 자리값 지금 일단 40틱까지 일단은 보여준 자리값입니다. 자 1차 자리값 이후에 지금 일단 좀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자 59, 61 기준으로 한 번은 버티고 싶은데, 자 60일 자리값 그대로 일단 좀 정정 본절은 확인. 그래도 원칙 지키면서 볼게요. 본절된, 자 본절 자리값 가져가고요. 한 타이밍은 지금 밴드 바닥선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 템포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반등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뭐 중심 이상 깨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 차라리 타이밍은 본절이 잡히고 나서 좀 더 빠르게 열팅 내리고 뭐 이렇게 지금 일단 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시금 221 자리값 터치. 자 1차 청산 못 가져가신 분들 지금 타이밍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요거는 본절 잡았다라는 것 자체는 자 추가 하락 가능성 계속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170까지 낙폭 가져가고 있고요. 자 평단가 지금 일단 60짜리 값이니까 주문 접수 완료. 하지만 욕심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도 아니고요. 딱 100틱. 자 19,000 지금 161 올청대기. 자 올청대기 같이 보면서 가져가 볼게요. 그냥 원웨이로 밀고 넘어가는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161 자리값 100틱 자리값 보낸 거고요. 한 번에 반등이 있다라고 하면 자리값 수정도 일단 좀 볼 것 같습니다. 반등 뒤에 만약에 이제 버티는 장세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자리값 수정까지도 일단 좀 보면서 일단 좀 가져가고요. 지금은 그냥 5일선 이탈 없이 낙폭 자체로 일단 좀 끌고 갔었을 때 기준으로는 현재 자리값 까지만 일단 좀 생각하면서 일단 좀 바라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161자리값 체결되면서 자, 백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79자리값 매도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커팅. 이번에는 바닥 정도까지는 한번 좀 밀어줘야 되겠죠. 단기 대행이다라고 하더라도 바닥 자리값에서는 수익 실현을 일단 좀 가져가는 관점으로 일단 좀 지켜볼게요. 자, 15,161 1차 청산 20호자리값 저점 162.50이고요. 자, 일단 300불 때까지 자 터치 보여줬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이제 최소 본절 자리값은 주문 접수 나와줬죠. 완료. 자, 본절대 자 25자리값 나와줬고요. 이제는 딱 지금 욕심 부렸을 때 150 기준으로 제가 지금 좀 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분 봉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이탈 보여준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1까지는 한번 좀 힘있게 보여줄 수 있다가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리값 40호. 자, 15,141 올청대기 이렇게 지금 세팅해서 볼게요. 갈 길이 멀다. 자, 저점 이탈 나왔습니다. 자, 61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오, 단숨에 낙폭 보여주네요. 자, 43까지 좋습니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산풀별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오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언급드렸었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폭 안에, 이 밴드 폭 안에서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놓여져 있을 것이고 지난주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바닥 자리값을 터치했으니까 이제 상단 구간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에 이제 좀 마디값을 그려놓고 73.23 구간대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69, 뭐 68, 뭐 이 정도 구간대에서 벌써 72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있었고 이슈는 있었죠. 사우디에서 이제 감산한 네. 얘기를 하면서 추가 감산에 대한 내용 이슈 있으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또 다시금 올라와 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고점은 그렇게까지 좀 이전보다는 기대치를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또 여름이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뭐 드라이빙 시즌에 따라서 지금 일단 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올라봤자 이제 한 73, 74에서 또 다시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 자체 기대는 조금 덜 가져가는 타이밍인데 이럴 때 이제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원하는 목표가는 이 폭 안에서부터 이미 70 초반에서부터 73까지 이제 가격 전력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 계속적으로 이제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역시나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금 바닥 구간 지금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19,000에 1,900대를 이제 깨고 넘어왔을 때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었던 대응 전략대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다시금 비트코인이 지금 좀 낙폭을 또 다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반등 상승 흐름으로 일단 좀 지켜보셔라. 대신에 조건은 19,000 이탈 시에만 좀 매도 관점 보시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조정 구간에 지금 일단 매수 타이밍. 그래서 현재 21선 지지 여부가 판단되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에서도 추가 상승, 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리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이제 좀 조정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와주는 자리값 다시금 이제 반등 가져왔을 때 이제 목표 자리값 다 터치 보여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다시금 3.6
7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